정명석 1945년 3월 16일 78세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168cm 70kg 기독교 복음선교회 사이비 종교 강간치상 중간간치상 강간 중간간 강제추행 중간제추행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 기독교 복음선교회의 교주 정명석은 1945년 3월 16일 음력 2월 3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7에서 부친 정팔성과 모친 황길 사이에서 6남 1여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동급생의 따돌림에 혼자서 놀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집안이 가난하기도 하고 전쟁 직후였다 보니 시시때때로 끼니를 걸렀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의 말세가 왔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외침을 듣고 주일학교에 나가게 된다. 첩첩산 중인 성막리에서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채 자라날 수밖에 없었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다. 물론 이 당시에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무상이 아니었으므로 따로 월사금을 내야 했고 중학교에 진학하려 해도 따로 시험을 쳐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거나 장남이 아니면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나서는 부모의 일을 돕거나 취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당대 기준으로는 중학교를 못 다닌 정명석이 평범한 사례이기는 했다. 그 이후 대둔산과 용문산 등지에서 수도 생활을 이어나갔다. 정명석의 말에 따르면 수도 생활에서 항상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했으며 성경을 2000번을 읽었다고 한다. 왜 2000번 읽었냐고 물으니 성경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JMS 교리가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1966년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정명석이 만든 사랑과 평화다에 따르면 그는 가난한 집안 형편에 조금 돈을 보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베트남전에서 열심히 싸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후술할 범죄로 인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제대 후에는 전도사로 활동하였는데 1974년 도의통일교에 입단하였고 거기서 강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1978년에 통일교를 탈퇴하고 6월 1일에 상경, 남가좌동에 교회를 세우지만 쫓겨난다. 이후 1980년 신촌에서 대학생 4명을 전도, 이들을 주축으로 대학생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이 당시는 개신교가 크게 세를 불리던 때였지만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을 발행하거나 정치권에 영향력을 가하면서 압력을 넣는 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의 세가 강했는데 JMS는 문화적으로는 대중가요와 트로트를 개사해서 찬송가로 쓰는 등 그런 쪽에 있어서는 열려있던 편이었기 때문에 제법 세를 모을 수 있던 것이기는 하다. 아무튼 이렇게 모은 신도들을 활용해서 땅콩 장사, 정수기 설치업 같은 앵벌이를 시키면서 그 돈으로 무려 1980년대에 벤츠를 사는 등재산도 늘리고 예쁜 신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꼬셔서 열심히 색을 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1990년대까지는 잘 나갔다가 1999년에 실체가 주요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어 신도도 급속히 줄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와중에 엽색 행각만큼은 멈추지 않아 그렇게 생애로 수십 년간 국제적으로 성인 여성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치상, 중간간치상, 강간중간간, 강제추행, 중간제추행, 추행 목적 약취로 인한 성폭행범이자 해외 도피 중에도 수많은 범죄 등으로 8년 도피하여 인터폴 적색 수배범에 오르고 전자발찌까지 착용 중인 다중전과 범죄자가 되었다. 그런데 교리가 2012년 중반에 바뀌었다. 바뀐 교리에 따르면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닌 인간이며 삼위일체의 성자는 예수와는 별개의 영체라고 주장한다. 예수는 그 성자의 영이 임한 인간으로서 기적을 행한 것이며 정명석은 예수에게 임하였던 그 성자의 영이 똑같이 임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고로 이들의 교리상 정명석은 예수와 동급인 메시아로 취급되는 그야말로 이단의 표본과 같은 소리다. 그 외에도 상수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에는 교주가 해외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교단 내에서 실시간으로 해외 순방이라며 자랑스럽게 방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단 내에서는 교주의 생일을 탄신일이라고 하며 교주가 음치에 가까운 목소리로 음정도 박자도 맞지도 않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두고는 정말 멋진 목소리, 신의 소리를 들려주신 총재님이라고 주장하는 모습까지 전파를 타는 등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정명석이 눈 내리는 날썰매를 타고 어리광 부리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인간적인 모습까지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1987년에 사기죄와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고소당한 정명석은 고소했던 여성이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기록이 남았고 현대종교에 보도되면서 훗날 일련의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1995년 카이스트 재학생 김도영 씨가 JMS에 들어왔다. 그는 현대종교의 기사를 보고 JMS에 대한 모순점을 따지다 정명석의 경호원 전 모 씨에게 폭행당했다. 이후 전 씨는 진단서를 구해서 들고 와 사건은 쌍방과실로 처리되었다. 이후 김 씨는 JMS에 대한 끝없는 추적에 나서게 되었으며 훗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JMS의 성행각을 제보하여 JMS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1999년 황양 납치 미수 사건. JMS의 전 신도가 신도들에 의해 납치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모두 보도되었다. 당시 JMS 측은 KBS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나 공정보도로 처리되었다.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JMS를 취재한 후 보도했는데 JMS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돈으로 합의를 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보도 이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도들이 탈퇴하고 1999년 7월 31일 JMS 탈퇴자 모임 엑소더스가 탄생했다. 교리를 이용해 교묘하게 세뇌하여 빠져나올 생각을 하기 어렵게 했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광신도들을 이용해 억압해서 빠져나올 수 없게 했다.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난 뒤에야 후회한다고. 그냥 기독교 단체인 줄 알고 학교 선배를 따라 모임에 갔다가 정명석에게 강간당한 뒤 그곳에 갇혀 몇 년 동안을 억지로 정명석의 성놀이개로 살았던 여대생의 글도 유명하다. 이외에도 정명석은 성폭행을 하며 여성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대답하며 조롱하였다고 한다. 정명석의 취향은 어리고 예쁘장하며 170cm 이상 장신의 피부가 좋고 털이 적은 여자이다. 모델부는 따로 비키니 프로필까지 관리하였다. 블로그 등에 공개된 피해 수기들을 보면 여성들을 벗겨놓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여성기에 집착하는 취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은 안티 JMS 사이트 엑소더스의 내용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나는 신이다에서 참조했다. 유튜브 등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야한 사진 등을 받고 음란한 편지들을 보냈다는 호주 여성의 증언도 볼 수 있고 홍콩에 있을 땐 아예 여성 신도들의 사진, 영상, 음성 등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전달받기까지 했는데 목적은 카탈로그처럼 이를 보고 신도들을 홍콩으로 불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것을 보고 정명석은 성범죄자가 맞다고 생각한 신도에 의해 홍콩 X파일이라는 수백 기가의 자료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홍콩으로 도망간 이후로는 클리어워터 베이 일대에 숨어 살면서 상술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다고 한다. 1999년 여신도에 대한 성추문에 휘말리자 본래 계획된 해외 선교 활동과 맞물려 1월 8일경 출국하여 약 10년간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였다. 해외 활동 중에도 그가 일으키는 성추문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5월 1일 중국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10개월간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사법부의 인도로 2008년 6월 20일경 한국에 들어와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실 중국에 체류했을 때 신도들로부터 받아 불린 돈을 바탕으로 중국 안산시 지방 관료와 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경찰로부터 비호를 받기도 했으나 다수의 중국 여성 성폭행 혐의가 밝혀졌고 중국 중앙정부에게는 날파리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중앙경찰에서 잡으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경찰도 움직였다고 한다. 2001년 정명석 교주 측으로부터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상금조로 받은 2억 1천만 원을 가로챈 JMS 명동전도단 전도사 김모 씨. 28일 폭행의 피해 여성들에게 돈을 되돌려줘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JMS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 대표 전모 씨. 38.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정명석이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 보상금조로 2억 1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 5월 15일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JMS 측에 출입국 조회를 해주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검사가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내규를 개정해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증인을 특별보호 증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009도 2001 선고 2009년 4월 23일 판결에 의하면 정명석은 강간치상, 일부 예비적 죄명, 중간간치상, 강간, 인정된 죄명, 중간간, 강제추행, 일부 인정된 죄명, 중간재추행, 중간재추행으로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 입었음이 인정되었으며 폭행과 협박 역시 인정되었으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23일 출소했다. 2018년 2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였다. 그 이후에는 JMS의 자칭 성지이자 본거지인 월명동, 즉 달발골에서 휴식하고 있다고 JMS 내부에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는가 싶었지만 출소하고 불과 4년 만인 2022년에 또 다시 신도를 성폭행에 피소당했다. 심지어 한참 잠적하다 2022년에 저지른 것도 아니고 출소 직후부터 바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JMS 피해자 이인자 정조은, 정명석의 여 상납하는 포주 PD 수첩 MS 이인자 정조은이 정명석을 위한 포주 역할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4월 18일 방송된 MBC PD 수첩 에서는 JMS 총재 정명석의 엽기적인 성범죄와 그의 조력자 정조은에 대해 다뤘다. 정명석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메이플 변호인은 개개의 사건들에 대해 왜 저항하지 못했냐, 어떤 느낌이었냐 과도하게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들 때문에 메이플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라고 전했다. 메이플은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정명석이 메시아였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가 하는 건 틀림없는데 틀리면 내가 틀린 거라 생각했다라고 회상했다. 정명석에게 2년간 피해를 받았다는 송미나, 가명, 씨 역시 자신이 최근까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송미나 씨는 선생님이 아닌 걸 말해도 우리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게 성폭행이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고 뭔가 더 있을 거야. 내가 차원이 부족해서 모르나 보다 더 기도했다라고 말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가해자의 위치다. 가해자가 동등한 수준의 신앙인이면 성범죄라고 느낄 거다. 하지만 이 안에서 나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대상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으로 높은 위치를 세뇌시킨 상태다라고 분석했다. 메이플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전도됐다. 메이플은 정조은이 성령 집회 때 그렇게 주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거 보면 진짜 눈물겹게 감동되게 메시아로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정조은은 JMS 대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했다. 그는 정명석을 하나님의 영이 깃든 몸이라 가르쳤다. 송민아 씨는 정조은은 항상 메시아로서의 정명석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교육을 해주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교육했다. 그런 교육만 10년 넘게 했다라고 말했다. 정조은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전 JMS 신도 김영은, 가명, 씨는 2005년 정명석이 중국으로 도주해 머물렀던 별장에 불려가 정명석과 같이 있는 정조은을 봤다고 했다. 영은 씨는 정조은을 해외로 불러 키웠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르쳤고 한국에 전달하는 걸 다 정조은을 통해 했다. 정조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말했다. 정조은은 중국 도피 시절 사도로 불리며 정명석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김영은은 정조은은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되니까 정명석은 만족했다. 정명석이 원하는 건 오로지 성관계뿐이다. 한국에 있는 언니랑 소통하면서 누구 보낸다고 조정하더라. 밤마다 인터폰으로 누구 올라가라고 했다. 완전 포주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불려갔던 여신도 중엔 미성년자도 있었다. 영은 씨는 미성년자인데 발육이 남다른 애들을 중국으로 불렀다라고 밝혔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중국에 불려갔다 탈출한 소녀들이 정명석을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중국에서 여신도들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한 사람도 정조은이었다고 한다. 영은 씨는 핸드폰, 여권 정조은이 다 가져갔다. 통제했다. 위치를 절대 발설하면 안 되고 있었던 일을 한국 가서 말을 못하게 했다.
그만큼 자기 위치가 높아지는 거다. 성령 상징체가 됐더라라고 말했다. 정조은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는 기자는 정조은 입장은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동참한 적 없다. 는 거다라고 전했다. JMS 2인자 정조은 구속. 예쁘고 키 큰 20대여. 정명석 제물로. 성폭행 공범. 도쿄 복음선교회 통칭 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 씨. 본명 김지선가 18일 구속됐다. 정조은 씨는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 준유사강간을 받는다. 검찰은 정조은 씨가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정조은 씨는 정명석의 후계자 또는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사이비 종교교주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메이플이 제2 언니라고 언급한 인물로 알려졌다. 정조은 씨는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가 폭로되자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님의 인돌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 별의별 말을 다 하며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정명석의 방으로 데려간 사람이 정조은 씨의 최측근이고 정조은 씨 역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로 괴로워하다 2019년 10월 정조은 씨를 직접 만났는데 정명석 옆에 있으면서 더 잘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들었다며 당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정조은 씨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정조은 씨 외에 중간간과 강제추행 등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나머지 JMS 관계자 4명, 모두 여성, 은 JMS에서 탈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정여신, 호주 국정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 중간간 등로 다시 구속 기소됐다. 이들 피해자는 나는 신이다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정명석은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명석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들의 고소는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2018년 8월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정 총재를 추가 기소했다.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으로부터 정 총재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30년 넘게 JMS를 추적해온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정명석 총재가 성폭행한 여성들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JMS 간부들이 정 총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쁘고 키가 큰 20대 여성을 포섭해 성상납 제물로 바쳤다며 이를 위해 대학의 치어리더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폭로했다.